중국에서 이 작은 못난 꼬맹이 소추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못하죠. 절대로 좋은 인상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보면요, 중국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그들의 속국이다, 혹은 우리의 그 노예 국가다, 우리의 말을 잘 듣는 우리의 신하국이다, 이런 생각들을 중국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국을 대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는 정말로 냉정하게 우리나라를 싸고 있는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이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를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게 되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전쟁의 참화를 겪거나 아니면 일제처럼 다른 나라의 식민지 속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독립된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운영해가면서 지금 만끽하고 있죠. 무엇을? 자유를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모독죄라는 것도 지금 없습니다. 대통령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좌파애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온갖 험악한 욕지거리를 하고 욕설을 하고 비난 비방을 해도요, 그 사람을 대통령 모욕을 했다 그래서 무슨 벌을 주거나 이러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만큼이나 이 나라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이런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즉 국민의 말할 거리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일본의 제국주의 시절에 35년 동안 식민지를 겪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역사에서요, 우리 고구려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 중국 땅에는 그 수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수나라에 양제라고 하는, 또 문제라고 하는 자들이 두 번에 걸쳐서 고구려를 침범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수나라의 황제라고 했던 양제가 함부로 씨부렸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언급을 해보자 합니다. 고구려의 소추가, 이때 소추라는 건요, 작을 소자에 더러울 추자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꼬맹이다, 이런 얘기죠. 고구려의 소추가 공손치 못하고 무리를 모아 요동 땅을 거듭해서 잠식하였구나. 그 땅과 인구는 일개 군과 현에 불과한데 짐이 이 군사를 가지고 적을 치면 이기겠는가? 이런 망발을 짓거렸던 것이 서기 612년 중국 수나라의 양제가 이런 식으로 망언을 짓거렸었죠. 그래서 수양제가 고구려 정벌에 동원했던 군대는 정규군만 해도 130만 명, 그리고 예비병력 200만 명을 준비를 해서 고구려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당시 고구려 전체 인구가 400만에 불과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떤 결과일지는 보나마나 뻔한 승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수나라의 우문술, 우중문이가 이끌고 있던 35만 명의 별동대라고 하는 정예 병력이 살수에서 을지문덕에 부딪혀서 을지문덕 장군의 그 신묘한 그 전략으로 말미암아 대패를 했죠. 살수에서 거의 대부분이 수장되어서 시신으로 물고기밥이 되었었습니다. 그 결과 요동까지 살아서 돌아간 수나라 병력은 불과 2,70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자, 그 패전의 규모가 얼마만큼인지 가히 짐작이 가시죠. 130만 명의 정규 병력이 침범을 해서 살아 돌아간 자가 2,700이었다. 그러면 그 10,000명이라고 하더라도 129만 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황천길로 떠나게 됐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나라는요, 이딴 고구려 침공의 실패로 인해서
국력이 소모가 되고 그 왕조는 100년도 유지하지 못한 채 38년 만에 망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나라를 이은 나라는 당나라가 되죠.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는 지 나름대로는 중국의 역사 내에서는 꽤나 정치를 잘했다고 해서 정관의 치라고 불릴 만큼 정치를 잘했다 그러죠. 이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요구 할 때 정숙할 정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은 볼 관자가 되겠고요. 치라는 건 물론 다스릴 치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관의 치라고 부를 만큼 내치를 잘했었는데 그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자도 서기 645년 고구려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도 또 씨부렸던 요설 망언이 있어요. 다음과 같이 지금 헛소리를 짓거렸는데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전쟁에서 돌아와 다시 태자를 보기 전까지는 갈아입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고구려 정벌에 나섰죠. 이게 뭐다? 속전속결해서 끝내버리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안시성 전투에서 거기는 우리 고구려의 그 용맹스러운 양만춘 장군께서 그 안시성을 지키고 있었다 하죠. 그 양만춘과 그 용맹한 고구려 병사들이 쏜 화살에 맞아서 한쪽 눈을 잃고 수도 장안에 돌아와서 갑자기 독창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를 얕잡아보고 침범했던 수나라든 당나라든 전부 다 이런 그 쓰라린 패배를 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건대 중국이 한반도를 침략하거나 한반도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경우에는 왕조가 멸망하거나 커다란 상처를 입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을 우리는 역사 연대를 통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구려의 역사를 난데없이 중국의 역사의 일부분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억지를 지금도 부리고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동북공정이라는 것입니다. 동북공정. 그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구려, 부역, 이 모든 지역과 그 민족들이 중국의 수하였다. 중국의 민족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당시 그 지역에서는요, 충노족, 여진족, 말갈족 등 북방민족들 가운데 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만민족으로서 용맹을 떨치던 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가 훗날 징기스칸에 의해서 몽골 대제국을 형성하게도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 말갈족이나 여진족이나 이런 다른 민족들은요, 중국의 그 전제 왕권에서 복속이 되고 흡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우리 한민족만은 이 중국의 이 천하관념을 통치하라고 하는 그들의 오만불손하고 방자한 그런 관념에 대해서 대항을 했었고요. 또 거기에 버텼던 우리의 강인한 한민족의 민족 정신과 저항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세력과 저항해서 살아남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우리 역사를 볼 때요, 고려 때도 몽고의 침입에 우리가 삼별초를 만들어서 저항을 하죠. 특히나 그 저희 집안이었던 그 최충헌과 그 최충헌으로 시작된 그 무신 정권은요, 그야말로 가열찬 전투를 통해서 몽고 군대에게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마국으로 또 뭐 화친도 하긴 했었지만 결단코 몽고의 말발굽에도 쓰러지지 않았던 거의 당시 유일한 민족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원나라를 이었던 명나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되자 명에서는 40만 명의 원조 군대를 파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명나라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대단히 극심한 대기근을 겪으면서 국가가 피폐해졌죠. 또 당시에는 조선조 중후반기에는 근 300여 년 동안 소빙하기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기아와 기근,
그리고 병으로 인한 사망, 이런 것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사실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도 그렇게 죽은 숫자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명나라도 임진왜란의 원군 파병에 따라 그 영향으로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 명을 이은 게 청나라가 되죠. 자, 청나라도요, 19세기가 들어서니까 1842년 아편전쟁을 통해서 국가가 지리멸렬, 사분오열돼서 거의 그냥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을 수준도 못 되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전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주제에 제 앞가림도 못하는 것들이 한반도에서 종주국 행세를 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원세계,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그 버르장머리 없는 20대 꼬마를 보내서 이 나라 조정을 함부로 섭정을 하고 노략질을 했었던 것이 바로 청나라였는데, 그 청국이 청일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바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현대에 있어서도 1949년 10월 1일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 공산당 정권이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를 몰아내고 공산정권 수립을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50년 김일성을 돕기 위해 중공군은 압록강을 넘어서 한반도로 침략해 들어왔었습니다. 그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이야말로 결론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유엔 10개국의 서방 세력들의 한반도의 참여를 불러왔고, 또 서방 세계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을 배척하는 결정적인 시발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사회는 폐쇄의 사회를 걷게 되었었고, 1958년 대약진 운동을 발판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그야말로 7천만 명, 8천만 명이 넘는 중국 인민들이 굶어 죽거나 병사하거나 얼어 죽거나 하는 이와 같은 대참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폐쇄의 사회를 극복하고자 당시 모태똥이가 했던 짓이 뭐다? 문화대혁명. 이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백화제방이니 뭐 이런 헛소리를 삘삘 해가면서 국민들의 의식과 국민들의 입을 탄압을 했었죠. 그리고 마치 진나라 때 시황제가 분서갱유를 했던 것처럼 중국의 역사 문명을 파괴하면서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달았던 게 바로 1960년대의 중국 대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암흑기를 통해서 중국이 숨통이 끊어지고 있다가 등소평이라고 하는 오척당구의 그 쓰러지지 않는 오뚜기, 현명한 등소평이라는 지도자가 나타나므로 중국이 도광양회, 즉 나의 능력과 나의 할 수 있는 역량을 절대로 외부로 비추지 말라고 하는 그 도광양의 지침을 따라서 중국이 서서히 발전을 했었습니다. 덕분에 WTO의 체제도 가입을 하게 되었었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 필요한 물건들을 제조, 생산, 공급하는 시장으로 역할을 하다가 40년 동안에 서방 사회를 상대로 꿀을 빨았었죠. 그랬다가 지금은 몰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본 역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가 이 조선 땅을 넘보고 대륙을 진출하겠다는 망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도쿠가스 이에야시에 의해서 멸족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그러한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아주 급속도로 산업화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륙을 진출하게 한 그 교두보로 한반도를 그들의 식민지로 삼았었죠.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국제 정세나 변화 동향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했던 이 고종이라고 하는 자가 일본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나라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서기 창피하니까 이완영과 같은 5명의 대신들을 시켜서 을사조약을 맺고 나라를 팔아먹었죠. 사실 이완영보다도 더 극악하고 사악하고 나쁜 인간은요, 고종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도 고종은 마치 무슨 뭐 계몽군주로 착각을 하고 있고, 그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 민비 또한 대단히 무슨 우수한 여인네로 이렇게 잘못 알고, 영화로, 드라마로, 무슨 뮤지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혀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못 됩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을 식민지화해서 집어삼키고 강탈해가고 했던 일본 제국주의가 어떻게 됩니까? 한 35년 동안에 꿀을 빨았는지 몰라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핵폭탄 2발에 완전히 원자폭탄 세례를 받고 지금 패전 국가가 됐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어부지리로 해방을 맞이하게 됐었죠. 자, 그래서 이런 역사를 살펴보더라도요, 중국에서 이 작은 못난 꼬맹이 소초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강조합니다.